절정할게요.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 누구니? 수남이지. 놈을 눈을 희둥 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자, 왜 눈을 희둥그레하게 뜨고 바라볼까요? 놀란 거야. 얘가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왔냐? 이렇게 수남이의 모습에 놀랐고요. 모습에 놀람. 여기서부터 뭐가 됐냐면 절정이 됩니다. 절정. 넘길게요.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은 뭡니까? 수남이가 자전거를 들고 뛰어온 까닭이겠지. 자전거를 들고 뛰어온 까닭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허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내 무슨 일이야. 내놓은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내놓은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자기 도둑질한 게 아닌가. 수리비를 물어주고 와야 되는데 물어주지 않고 와가지고 그래서 걱정되는데 너 꼭 도둑놈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고요.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다시 뭐라고요? 죄책감 때문이지. 죄책감 때문에 가슴에 콕 박히는 거야. 그 말이.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정을 주인 영감께 고해 바친다. 자, 자초지정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자전거를 들고 온 까닭. 자전거를 들고 달려온 까닭을 이제 좀 진정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며 통쾌한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주인 영감님은요. 통쾌하는 거야. 통쾌하는 거 왜? 자신에게 손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 만족해 하는 거야. 않아 만족함. 그러면서 잘했다 잘해서 칭찬하는 거야.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야. 변하게 된 계기.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세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모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여기는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평가가 달라짐. 어떻게 달라졌냐면 고마움을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같은 거야? 도둑놈 두목 같은 거야. 도둑놈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얼굴빛도 보니까
누런 똥빛 같은 거야. 누런 똥빛. 부도덕성을 상징합니다. 부도덕성을 상징하고요.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내 놈 오늘 운 텄다. 너 오늘 완전 재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손에 안 봐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는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 감쌌다. 요거 굉장히 수나미가 좋아하는 행동이었지. 이렇게 감싸주는 거.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육친을 느꼈던 그런 행동이야. 수나미를 칭찬할 때 하는 행동, 칭찬할 때 하는 행동이고요. 영광님이 기분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왜? 자신을 혼내줘야 되는데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주지 않아서 싫은 거야. 그것이 운터기는커녕 재수 옴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이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개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근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왜? 낮에 일 때문에 심란한 거야. 낮에 일 때문에 심란하고요. 내가 낮에 한 짓이 옳은 짓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냐. 혼자 마음속 고민이 뭐지? 내적 갈등이지.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께서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단 말인가. 여기까지가 뭐야. 혼자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러면서 고민하지 그지. 그러면서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뭐야.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이게 내적 갈등의 원인이지. 내적 갈등의 원인 뭐야. 자기 내부 안에 있는 부도덕성, 도덕적이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쾌감을 느낀 것 때문에 이제 난 정말 나쁜 놈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릴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도둑질을 하면서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추나미한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수길이 형이야.
수길이 형이요. 도둑질 한 거야. 수길이 형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내 몸속에 우리 집안 내 피속에는 도둑질의 그 유전 인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고,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이때 쓰는 사자성어는 자불안석.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지 못한다. 자불안석이라 그러고,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되어 안절부절 못함. 수나미는 눈앞에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이거 뭐 하는 거니? 현장 검증하는 거지. 현장 검증하든 수갑 차고 현장 검증하든 형의 모습이 떠오른 거야.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아버지는요, 수나미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당부한 거야. 삶을 살 것을 당부했는데 자기 오늘 한 행동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나미의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들대다가, 옛날에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그러니까 형만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집이 많았어. 자, 수나미 형도 수길이도 있잖아. 맨 맞이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대를 갖고 고등학교까지 보냈던 거야. 근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훌쩍 집을 나갔다. 편지 한 장 하다못해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노쇠하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이어서 수남이랑 동생들이랑을 들볶았다. 기대에 컸던 아들이 나가서 소식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 하고 있었어. 들볶는 푼념 속에 무정한 장남에 대한 원망과 함께, 왜 원망을 할까요? 2년 넘게 지금 집에 소식이 없는 거야. 2년 넘게 소식이 없어서. 그래도 행여하는 기대는 뭘까요? 그래도 이 녀석이 성공해서 오지 않을까. 자, 성공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고, 자, 이런 기대가 곁들여 있는 것을 수나미는 느낄 수 있었다. 넘어갈게요. 수나미도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우떡꿍이만 남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자, 이거 봐.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위에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집안 형편이 어때요? 수나미의 집안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나미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지금 어디서 청계천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조금만 참아 큰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랑 다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그럼 그만큼 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형 돈 많이 벌어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 성공해서 왔어.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왜 그랬을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거 다 뭐 도둑질을 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자,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이 누런 똥빛 얼굴 누구 얼굴하고 똑같아요? 주인 영감님이 자전거 풀 때 그 얼굴이지, 그지? 주인 영감과 같은 얼굴빛이고 같은 얼굴빛이고 자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나타내주고 있지.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까닭이지. 집안 식구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도둑질을 한 까닭이고요.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들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나미가 형을 본 것은 읍내의 현장 금정인가를 낳았을 때다. 도둑질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땅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나미는 몸서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형에 대한 실망과 분노고요. 형에 대한 실망과 분노고요. 분노고 수나미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야. 수나미는 이런 도둑질하는 부도덕한 것이 너무 싫은 거야. 수나미의 가치관이 나타남. 아버지는 합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자, 아버지가 왜 합병으로 누웠을까요? 충격, 그리고 큰 장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합병으로 몸져 누웠던 거야.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나미를 달렸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자, 아버지는 뭘 해? 도덕성을 중시 여긴 거야. 도덕성을 중시 여겼는데 지금 오늘 한 행동이 도둑질 같은 거야.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도둑질 어떤 거? 자전거를 들고 도망한 일. 자전거를 들고 도망한 일을 하고 만 것이야.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자, 이제 자기 내부에 뭐가 부도덕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도덕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때 그 쾌감, 이 쾌감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그게 이제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좋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나미는. 자기 내부의 도사리는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이 소년이 누구야? 수나미지, 그지? 수나미는
아버지가 그리웠어. 자, 왜?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던 거야. 이게 이유지, 그지? 그리운 이유가 이거지. 주인 영감님은, 자, 주인 영감님은 부정적인 인물이지. 그지? 구두쇠고요. 인색하고요. 돈만 밝히고요. 수나미를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혹사시키지, 그지? 아버지와 대조가 되는 인물이고요.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일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텄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고향 갈 생각하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요. 내일 또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른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수나미 얼굴도 이제 누른 똥빛이었는데요. 그게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자, 내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내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해소된 거야. 해소되고, 자, 소년다운 청순함, 요건요, 양심과 순수성이 회복됐다는 얘기야. 양심과 순수성이 회복되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고요. 이제 계속 뒤에 줄거리 요약부터 해볼게. 자, 수나미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청계천 세운상가에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의 점원이야. 여기서 일하는 아이야. 자신을 혹사시키는 주인 영감에게서 뭘 느껴? 아직 순진해가지고 육친애를 느껴요. 육친애를 느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골목에서 사고가 나던 날 배달 간 수나미는 그 XX상의 주인에게 끈질기게 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바람에 넘어진 수나미의 뭐가?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내고 수리비를 물게 되자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이, 그전까지는 고맙다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확 드는 거야. 거부감을 느낀 수나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밤에 이제 내적 갈등을 하고요. 결국 수나미는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 단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고 교훈을 주고요. 순수한 양심을 갖고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지. 그리고 비판. 어른들을 다 비판하는 거야. 제재는 자전거가 되고요. 자전거고. 그리고 주제는 도덕성과 양심 회복의 필요성. 양심 회복의 필요성이 주제고요. 시간적 배경 언제야? 몇 년도? 1970년대. 수나미가 지금 한 70대는 노인이 됐을 것 같아. 공간적 배경은요. 서울 청계천에 세운상가 뒷길이야. 세운상가 뒷길. 그리고 자, 특징은요. 순진한 어린 소년, 수나미지. 눈을 통해서 어른들은 다 여기 다 부정적인 인물들이에요.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고요. 비판하고 사건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수나미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요?
주인 영감님 아주 고맙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거부감을 느끼지, 그지? 그래서 심리가 변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구성되는데 가다가 뭐가 있니? 형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회상이 있지, 그지? 회상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장면이 있고요. 등장인물 소개해 볼게. 수남이 몇 살? 16살.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이자 착하고 도덕적이지만 자, 서울 생활을 하며 이해타산적, 이기적으로 이익을 따지는 그런 태도를 배우고요. 그리고 주인 영감 나쁜 사람이지. 금전적인 돈 손에 안 보는 거 적인 이익을 중요시 해가지고 수나미를 3명이나 점원이 3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수나미를 혹사시키지. 자, 수나미를 이용하고 혹사시키고 있고요. 혹사시킴. X상의 주인도 나쁜 사람이지. 돈 안 주잖아 있으면서. 부도덕하며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는요. 신사 어떻게 해요? 가면 되게 촐싹대지, 그지? 경망스럽다. 경망스럽다는 거 뭐야? 가볍다. 경망스럽고 자, 이기적이며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음. 구경꾼들. 자, 수나미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니까 부추기지 옆에서. 들고 도망가라고. 자전거 들고 도망가라고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렇다고 책임져 줄 것 아니야. 무책임하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그냥 재밌는 구경거리 났다고 옆에서 막 부추기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인 영감하고 대비되는 도덕적인 인물이지. 도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 다음에 수나미.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점원 3명이 해야 할 일을 불평 없이 혼자 다 해내고요. 어때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충직한, 충직한 인물이고요. 주인 영감님.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기가 혹사당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해요. 세상 물정 모르지, 그지? 세상 물정 모르고 모름.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진함. 그리고 주인 영감은요. 수나미의 공부에 관심 있는 척해요. 수나미를 하루 종일 혹사시켜요.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기적이고 점원 드스라는 말을 가장 싫어요. 왜? 돈 나가니까. 구두쇠 뭐라 그래? 인색하지, 그지? 인색함. 구두쇠 인색하다 그래. 자, 점원을 더 쓰지 않는 것을 수나미를 위해서 수나미 물들까봐 라고 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야. 교활함. 그리고 신사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가벼워. 그런 걸 뭐라 그래? 경박하다, 경망하다. 그렇지, 경박함. 그리고 인정 따위는 없어. 몰 인정하고 그리고 이기적이야. 이기적. 자, 수나미의 태도. 약을 보내준다는 말에 수나미 굉장히 고마워하지. 고마워하고 자, 육친의 어떤 정, 혈육의 정을 느껴요. 근데 전승각의 주인 아저씨 일, 인서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혹시나 배달하다가 바람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형광램프 깰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자, 수나미를 갖다가 조심해라고 아주 그렇게 좀 듣기 싫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인 영감 말이 이제 수나미 그런 말이 꽃 같게 들린 거야. 꽃 같게 듣고요. 듣고
그리고 주인 영감에게 부침성 있게 그전에는 잘 다녀오겠다고 엄청 다정하게 인사했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음. 그 다음에 자, 복선 뭐였니? 앞에 일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게 복선이었지.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해 주는 거, 이게 복선이지. 짓궂은 날씨는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비극적 글말을 암시할 때가 많아. 이게 이제 복선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쓰는 복선이 뭐야? 바람이지, 바람. 이 작품에서는 복선이 바람이다. 우울하고 얼씬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간판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나미에게 벌어질 불길한 사건을 암시해 주고 있어. 사건을 암시함. 자, 바람에 대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요? 서울 사람들은 바람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간판이 날아가는 사고가 일으키고 쓰레기를 만들고 먼지를 만들고. 근데 수나미가 생각하는 시골 바람은 굉장히 보리와 나무 숲을 활기차게 하고요. 나무 뿌리 꽃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자연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 이게 수나미가 생각하는 바람이고 자, 부정적인 것은 서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 인식이지, 그지? 이 바람의 좋은 역할을 수나미만 홀로 알고 있어가지고 수나미가 어떻게 해요? 자, 바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로움을 느끼지, 그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상징적 표현 있지.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거. 자, 주인 영감님이 자전거 열쇠를 풀 때 그때 주인 영감님이 뭐 같니? 도둑놈 두목 같고 그리고 얼굴빛은 누런 똥빛 같았지. 똥빛. 이거 부도덕한 주인 영감을 상징한다. 영감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대조적인 표현. 자, 우리 누런 똥빛이었지. 수나미 얼굴이 참 누런 똥빛이었다가 시골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니?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바뀌었지. 청수나무로 바뀌었는데 이 누런 똥빛은요. 부도덕성, 비양심을 나타내고요. 누런 똥빛은 도덕성, 그리고 순수한 양심을 나타냅니다. 자, 누런 똥빛은 부정적 이미지고 청년다운 청순함은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런 똥빛은 돈만 밝히는 거, 돈만 밝히는 거 뭐라 했어? 물질 만능적 삶의 태도고 소년다운 청순함은 양심이나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세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갈등 볼게. 자, 이거 외적 갈등이지. 수나미하고 XX상의 주인은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은 뭐야?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기다려서라도 물건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나미고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XX상의 주인이지. 상의 주인. 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나미고 그래서 이런 XX상의 주인을 보고 장세꾼들이란 다 저런가 하면서 어떤 감정? 혐오감을 느끼지. 혐오감을 느끼고요.
신사와 수나미의 갈등은요. 신사는요. 수나미에게 차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자전거를 잡아두고 근데 수나미는요. 자, 수금한 돈 10,000원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지. 그 10,000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이것도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고. 자, 앞에 엑세스상해와 수나미의 갈등은 뭘로? 수나미가 돈을 받으면서 해결됐고 신사와 수나미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됐니?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지, 그지? 자전거를 들고 도망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됩니다. 갈등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수나미에 그 다음에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 내가 한 짓이 옳은 짓일까? 도둑질이 아니었을까? 왜 죄책감보다 쾌감을 느꼈을까? 이거 혼자 고민하는 거지. 마음속 고민은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라 그러지. 그리고 자, 갈등 해결은요. 자신의 부도덕성을 깨닫고요.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줄 아버지가 그리웠어.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하지.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수나미의 얼굴은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나지. 청순함으로 빛남. 자, 아주 긴 거 다 했다. 그지? 수고했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